입니다. 한국은 쌍용차 정리해고로 죽어간 28명의 넋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사회입니다. KT에서 10년간 31,792명을 해고했고 그로 인한 자살자가 100여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기타 알려지지 않은 해고로 인한 자살자 수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노사정이 해고를 합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김대환 위원장께서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2,300만 원 정도를 부모 세대에게 깎겠다라는 피 같은 돈을 깎겠다는 합의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라고 쓰고 노동 대참사라고 읽어야 마땅한 재앙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듯이 독립군이었는지 밀정이었는지는 아마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오늘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그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께 좀 하나하나 오늘 밤늦게까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환 위원장께서 2014년 인터뷰에서 해고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이룬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징계해고 그건 개인에게 불명예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준 다음에 말을 바꿔서 일반 해고로 하자. 그러니까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어서 내내 낙오자로 몇 개월을 굴린 다음에 그걸 일반 해고로 바꾸면 불명예가 명예가 된다. 그러니까 해고를 합의를 하신 거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의 말 바꾸기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순서가 돼야 한다. 밑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징계해고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징계해고가 불명예니까 바꿔줘야 되겠다. 징계해고자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간? 그건 확인을 해보셨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인데요?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한 해에 560만 명 정도가 직장을 떠납니다. 31.6% 2012년에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징계해고예요. 5,345명.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명예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세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비정규직 아웃소싱 정리해고, 거기다가 이런 희망퇴직, 명예퇴직만 해도 180명이 잘려나가요. 근데 단 5,345명. 그 중에 저성과자는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한 1년에 90만 명 정도를 해고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돈을 줘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4년에 약 8천여 명을 자른 KT는 8천여 명의 위로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돈이 조선일보 추계로 추정치가 1조 300억이에요.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앞으로 무진장 벌어들이게 되니까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만약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저 중에 상당 부분을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즉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그대로 놔두고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키게 되면 일반 해고라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정경영이나 경촌이 징계해고 대신 징계해고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저성과자만 떼어내서 일반 해고로 해달라라고 요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앞으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총이 어떻게 그
실제로 요 합의가 되기 전에도 됐는지. 근데 왜 여기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의 그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터 아니 왜 다른데? 손을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아니, 저기를 삼자가 경총이나 정경련이 요구한 걸. 노사정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이런 수준에서 합의하자 해서 그렇게 그 합의가 된 겁니다. 예,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일반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좀 약간 폼을 잡으셨어요. 최경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추진을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총이나 정경련이 요구한 이유는 분명해요.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면 지금도 710조 쌓아놓고 매년 38조씩 돈 쌓는데 아유 엄청나죠. 8,000명 잘라서 저 정도면 90만 명 잘라서 그러니까 8,000명 자를 때 대기업이 한 1조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0만 명 자르면 그중에 한 반 정도한테 위로금을 줘야 된다. 엄청난 돈을 쌓는 겁니다. 그걸 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노사정 위원장께서 그것도 언제나 법과 정의를 외치신 분이 심지어는 사소해서 2,300만 원? 그거 다 반납할 수 있어. 이렇게 통 크신 분이 아주 통 크게 경총과 정경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징계해고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징계해고가 불명예니까 바꿔줘야 되겠다. 징계해고자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간? 그건 확인을 해보셨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인데요? 숫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한 해에 560만 명 정도가 직장을 떠납니다. 31.6%, 2012년에.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징계해고예요. 5,345명.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명예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세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비정규직 아웃소싱 정리해고, 거기다가 이런 희망퇴직, 명예퇴직만 해도 180명이 잘려나가요. 근데 단 5,345명. 그 중에 저성과자는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입니다. 한국은 쌍용차 정리해고로 죽어간 28명은 넋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사회입니다. KT에서 10년간 31,792명을 해고했고 그로 인한 자살자가 100여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기타 알려지지 않은 해고로 인한 자살자 수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노사정이 해고를 합의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김대한 위원장께서 사소하다고 말씀하신 그 2,300만 원 정도를 부모 세대에게 깎겠다라는 피 같은 돈을 깎겠다는 합의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라고 쓰고 노동 대참사라고 읽어야 마땅한 재앙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듯이 독립군이었는지 밀정이었는지는 아마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오늘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그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현 노사정 위원장께 좀 하나하나 오늘 뭐 밤늦게까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해고로 해달라라고 요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앞으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총이 어떻게 실제로 요 합의가 되기 전에도 됐는지. 근데 왜 여기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의 그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터
아니 왜 다른데. 손을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아니, 저기를 삼자가 경총이나 정경련이 요구한 걸. 노사정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이런 수준에서 합의하자해서 그렇게 그 합의가 된 겁니다. 예,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좀 약간 폼을 잡으셨어요. 최경환이 그렇게 말할 자기 왜 관심을 가졌는지 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한 1년에 90만 명 정도를 해고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돈을 줘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4년에 약 8천여 명을 자른 KT는 8천여 명에게 위로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돈이 조선일보 추계로 추정치가 1조 300억이에요.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앞으로 무진장 벌어들이게 되니까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만약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저 중에 상당 부분을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즉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그대로 놔두고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키게 되면 일반 해고라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정경영이나 경촌이 징계해고 대신 징계해고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저성과자만 떼어내서 김대현 위원장께서 2014년 인터뷰에서 해고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이룬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징계해고 그건 개인에게 불명예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준 다음에 말을 바꿔서 일반 해고로 하자. 그러니까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어서 내내 낙오자로 몇 개월을 굴린 다음에 그걸 일반 해고로 바꾸면 불명예가 명예가 된다. 그러니까 해고를 합의를 하신 거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말바꾸기를 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말바꾸기는 세바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순서가 돼야 한다. 밑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